오빠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회사에 안 있고? 너 루시아인지 뭔지? 그 여자 딸 맞아? 오 오빠 말에 맞아. 마지막으로 물을게, 너 진짜 그 여자 딸 맞아? 맞아 우리 친엄마야. 야, 내가 왜 우리 집에 기어 들어와서 경채 딸 행세를 하는지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은데 내가 진짜 그 여자 딸이면은 가서 네 엄마 뜯어 말려. 네 엄마가 지금 뭔 짓을 했는 줄 알아? 아버지 신고해서 경찰에 끌려갔고 민강유떡 집어 삼켜서 회장님이 됐었어. 내 엄마가. 야, 이 정도면 내 엄마하고 우리 가족은 웬수 아니냐? 근데 그 딸이 여기서 뭉개고 있는 게 말이 돼? 말이 되냐고 말해란 말이야. 네가 봤을 때 말이냐고. 너 밑에 네가 문제였어. 야, 밑에 저기 집에 저게 문제였어. 저게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이 모양이 된 거야. 야, 새내가 양심 있으면서 살려달라고 사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여러분, 저는 태양을 삼킨 여자 125회를 보면서 환희와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회차 역대급 명장면 아니면 시청자 멘탈 파괴 끝판왕입니다. 30년 복수국의 대단원이 막을 내리는 순간 우리는 정의의 승리를 목격했지만 동시에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폭력과 배신의 민낯을 똑똑히 봤습니다. 지금부터 125회의 충격적인 순간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민두식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장면은 마법입니다. 이 순간을 경험하면서 아, 나는 그동안 복수국이라는 장르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장면 하나가 125회 전체를, 아니 이 드라마 전체를 완성시켰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순간의 긴장감을 보세요. 피고인 민두식은 30년 전 피해자 한경수 윤희정 부부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고, 이 대사가 나오는 순간 시청자들은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해소되는 걸 느낍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백일화에 드러나고 권력으로 모든 것을 짓밟았던 인간이 법의 심판을 받는 순간이죠. 특히 생명을 경시하고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어떠한 정상 참작의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판사의 말은 시청자들이 그동안 민두식에게 느꼈던 감정을 정확히 대변합니다. 어떠한 정상 참작도 없다. 이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리고 무기징역 선고 후 민두식이 보이는 반응이 압권입니다. 이건 조작이야. 음모라고.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발악하는 모습. 내가 누군 줄 알아? 민두식이야? 법정에서조차 자신의 권력을 믿으며 오만함을 드러내는 장면은 악역의 완벽한 최후를 보여줍니다. 이 장면이 주는 카타르시스는 단순히 악당이 벌을 받는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피해자였던 문태경세리의 부모님, 그리고 그들의 꿈과 기술을 빼앗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이 장면을 통해 아무리 권력이 강해도,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정의 구현의 과정에서 미소의 역할입니다. 미소가 남긴 영상 편지와 노트북 자료들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 미소 노트북 정리하다가 우연치 않게 저 영상 편지를 발견했다고 하네요. 어린 게 참 기특해요. 연하의 도움으로 발견된 이 자료들은 미소가 죽어서도 가족을 지키고 진실을 밝히는 수호천사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야말로 막장 드라마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결말 아닙니까? 권선징악, 정의 구현, 희생자의 복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남긴 유산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감동. 이 모든 요소가 한 장면에 완벽하게 녹아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고 동시에 박수를 쳤습니다. 이게 바로 125회가 명회차로 기억될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민지섭이 세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을 보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지상파 드라마가 맞나요?
이 장면은 용납 불가능하며 한 회차 전체를 불편한 시청 경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제작진은 이 폭력 묘사의 강도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했어야 합니다. 민지섭이 세리의 방에 쳐들어와서 소리를 지르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너 루시아인지 뭔지 그 여자 딸 맞아? 취한 상태로 어린 여자아이를 협박하고 추궁하는 성인 남성의 모습. 이미 이 시점에서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내가 루시아인지 뭔지 여자 딸이면은 당장 가서 내 엄마 뭐라 그래? 내 엄마한테 회장 자리 포기하고 아버지 신고한 거 물러라고 해. 세리가 거부하자 민지섭은 골프채를 들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성인 남성이 미성년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대는 장면을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길게 보여줘야 했습니까? 나 쳤어? 나 지금 쳤지? 루시아가 민지섭을 때린 후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방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 장면의 사운드와 비주얼은 시청자에게 극도의 불편함을 줍니다. 드라마가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과 폭력을 과도하게 묘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폭력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민지섭은 세리를 조카로 키웠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혈연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로 어린 소녀에게 이런 폭력을 행사합니다. 내 조카는 재수없게 너랑 바뀌어서 진짜게 뒤졌어.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재앙이고 불운이야. 이 대사는 세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을까요? 경찰가 도착해서 막는 장면도 문제입니다. 내 딸한테 손만 대봐. 당신 절대 가만 안 둬. 이 순간 드라마는 경찰을 영웅적으로 묘사하려 하지만 시청자는 이미 불편함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런 폭력 장면이 필요했나요? 갈등을 표현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은데 왜 굳이 미성년자를 향한 흉기 협박과 물리적 폭력을 선택했습니까? 이 장면은 드라마의 완성도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민지섭이라는 캐릭터가 아무리 분노하고 좌절했다 해도 이런 행동은 변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강렬하게 보여주는 연출 선택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시청자들은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불쾌감을 느낍니다. 더욱이 이 장면이 단순히 갈등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수준의 가정폭력 묘사라는 점에서 제작진의 책임이 큽니다. 특히 실제로 가정폭력을 경험한 시청자들에게 이 장면은 단순한 드라마 장면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현실의 재현일 수 있습니다. 125회는 크게 세 가지 관계의 갈등이 폭발하는 회차입니다. 1. 민지섭 vs 세리 마이너스 피해자를 향한 가해자의 분노. 민지섭과 세리의 대립은 이 회차의 가장 폭력적인 갈등입니다. 민지섭은 세리를 루시아의 딸, 즉 자신의 가족을 파괴한 원수의 자식으로만 봅니다. 내 엄마가 지금 뭔 짓을 했는 줄 알아? 아버지 신고해서 경찰에 끌려갔고 민강유떡 집어삼켜서 회장님이 됐었어. 내 엄마가. 이 대사는 민지섭의 분노가 어디서 오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민두식이 살인자이고 범죄자라는 사실은 외면한 채 오직 자신의 가족이 무너졌다는 사실에만 분노합니다. 전형적인 가해자 가족의 논리죠. 피해자인 세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이 정도면 내 엄마하고 우리 가족은 원수 아니냐? 근데 그 딸이 여기서 뭉개고 있는 게 말이 돼? 민지섭의 논리는 완전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선택해서 민씨 가족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민두식의 범죄와는 전혀 무관한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민지섭은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내가 왜 내 오빠야? 내 동생은, 아니 내 조카는 재수없게 너랑 바뀌어서 진짜게 뒤졌어. 이 대사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민지섭은 죽은 미소를 언급하며 세리를 저주합니다. 세리가 미소의 죽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지만 민지섭에게 세리는 모든 불행의 상징일 뿐입니다. 법정 장면에서 민두식의 몰락은 극적입니다. 30년간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덮어왔던 남자가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판사가 낭독하는 죄목들은 그가 저지른 악행의 목록입니다. 30년 전 피해자 한경수 윤희정 부부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고 피해자의 핵심 기술을 불법 탈취해 그들의 기업 자산을 편취한 점, 사건 은폐를 위해 조필두로 하여금 허위 자수를 하게 하고 이후 납치 살해 후 사체를 유기한 점, 또한 피해자의 유일한 유가족인 문태경에 대한 납치 및 살해를 지시한 점이 모두 인정된다. 이 한 문장 안에 민두식이 저지른 모든 범죄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살인, 절도, 사체 유기, 은폐, 또 다른 살인 교사.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연쇄 범죄자였습니다. 무기징역 선고 후 민두식의 반응은 그의 본성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건 조작이야. 음모라고. 못 앉아. 이딴 재판 인정 못해. 절대 인정 못해. 법정에서조차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발악하는 모습. 내가 누군 줄 알아? 민두식이야? 자신이 특별한 존재이고 법 위에 있다고 믿는 오만함.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범죄자의 전형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역시 경채와 세리입니다. 민지섭의 폭력으로부터 세리를 지킨 경채는 드디어 딸과 진정한 유대를 형성합니다. 프로포즈 장면은 이 드라마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소를 다 잊어도 난 끝까지 미소 잊지 않을게요. 미소가 우리한테 남겨준 사랑과 따뜻했던 기억들. 그리고 세리라는 귀한 딸까지.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을 앞으로 소중히 간직하며 살고 싶어요.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들. 우리 이제 평생 함께 웃으면서 보내요. 나와 결혼해 줄래요? 이 프로포즈는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닙니다. 미소를 기억하고 세리를 받아들이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선언입니다. 경채는 미소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것이 아니라 미소를 기억하면서 세리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려 합니다. 분식집 장면에서 경채가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미소를 떠올리려 애쓰는 모습은 눈물겹습니다. 우리 딸이 미소인데 경채 씨 딸 이름은 미소잖아. 얼마나 착하고 예뻤는데. 우리 딸을 잘 아네. 그럼 잘 알지. 누구 딸인데? 우리 딸 얘기 좀 해줘. 이상하게 이름밖에 기억이 안 나. 경채의 기억 상실은 비극적이지만 그녀가 딸의 이름만은 기억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새겨진다는 진실을 보여주죠. 난 진짜 나쁜 엄마야. 자기 딸도 기억 못하고. 세상에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 경채의 자책에 대한 루시아의 답이 감동적입니다. 아니야. 자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야. 이 회차는 여러 상징과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의의 지연은 정의의 부정이 아니다.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민두식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피해자들은 복권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청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진실을 덮으려 해도 시간이 걸려도 결국 정의는 실현된다는 것을.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녀들. 세리와 민지섭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세리는 피해자의 딸로서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지만 민지섭은 가해자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또 다른 폭력을 저지릅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유산. 미소가 남긴 영상과 자료들은 사후에도 가족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며 사랑하는 사람이 남긴 것들이 우리를 계속 보호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기억과 망각. 경체의 기억 상실은 흥미로운 주제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경체는 미소의 얼굴을 잊어도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완벽한 기억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본질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점. 법정 장면의 연출은 탁월합니다. 카메라는 민두식의 무너지는 표정, 판사의 엄숙한 모습, 방청객들의 반응을 세밀하게 포착합니다. 긴장감 있는 편집과 음악은 정의 구현의 순간을 극대화시킵니다. 태경의 프로포즈 장면도 아름답게 연출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클로즈업, 부드러운 조명, 감성적인 음악이 어우러져 감동을 배가시킵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합니다. 특히 민두식 역의 배우가 보여주는 오만함에서 공포로, 공포에서 분노로 변하는 감정 연기는 압권입니다. 경채 역의 배우도 기억을 잃어가는 엄마의 슬픔과 사랑을 섬세하게 표현합니다. 문제가 되는 점. 하지만 민지섭의 폭력 장면은 과도합니다. 연출이 너무 사실적이고 강렬해서 시청자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갈등을 표현하는 것과 폭력을 미화하거나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장면의 길이와 강도는 제고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세리 역의 배우가 겪었을 촬영 과정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성년 배우에게 이런 폭력 장면을 연기시키는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30년 복수극의 완벽한 대단원, 민두식의 무기징역 선고, 미소의 유산이 빛을 발하는 감동적인 결말, 루시아와 태경의 아름다운 프로포즈. 이 모든 요소들이 역대급 명회차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성년자를 향한 과도한 폭력 묘사, 가정폭력의 적나라한 재현, 시청자에게 불편함과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장면들, 이것들이 시청주의 회차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정의 구현의 카타르시스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폭력 묘사의 과도함이 더 문제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25회는 훌륭한 회차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민두식의 몰락, 미소의 유산, 루시아와 태경의 사랑.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고 완성도 높은 에피소드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민지섭의 폭력 장면은 이 모든 것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왜 굳이 저렇게까지 보여줘야 했을까요? 갈등은 대화로도, 긴장감 있는 대치로도, 더 세련된 방법으로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자극적인 장면이 시청률을 높인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드라마의 품격을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25회를 봐야 할 회차라고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두식의 몰락은 그동안 이 드라마를 봐온 시청자들이 반드시 목격해야 할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30년 복수극의 결실을 보지 않고 어떻게 이 드라마를 끝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다만 폭력 장면이 나올 때는 시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이나 어린 시청자들과 함께 보시는 분들은 해당 장면을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핵심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125회, 여러분에게는 어땠나요? 민두식의 몰락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셨나요? 아니면
민재 역의 폭력 장면 때문에 불편하셨나요? 그리고 이 드라마의 결말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채는 기억을 되찾을까요? 세리는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까요? 민재 역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여러분, 태양을 삼킨 여자 125회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회차였습니다. 정의의 승리라는 빛나는 순간과 폭력이라는 어두운 그림자. 두 가지 모두 이 드라마의 현실입니다. 완벽한 드라마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감동을 느끼고 때로는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시청자의 자세 아닐까요? 다음 회차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함께 지켜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리뷰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